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면 속에서 저와 눈을 마주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슴 어딘가 간질간질한 기대를 품고 이 영상을 틀어주셨겠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자답게 사랑을 배워가는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화려한 이론보다 몸으로 부딪히며 얻게 된 작은 깨달음, 그리고 가끔은 살짝 뜨거운 농담까지 곁들여 드릴 테니 마음 편히 기대어 주십시오. 먼저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떠나질 않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좋은 아침 인사를 보내고, 점심에는 뭐 먹는지 묻고, 저녁에는 하루 어땠냐고 길게 물었지요.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제 애정이 그녀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올감이었을 테니까요. 결과요? 당연히 멀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랑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사실 대단한 기술이라기보다 흔히 지나쳐 버리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만 제대로 잡으면 속도가 느려도 결국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첫째, 당신만의 빛나는 면을 발견하고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 손에 하나씩 쥐고 온 보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는 손끝이 유난히 섬세해서 연필만 잡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사람 이야기를 황금처럼 귀하게 들어줍니다. 제 친구 성우 형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퇴근 후 주방만 서면 달라집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튈 때 나는 째깍째깍한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들기는 경쾌한 박자, 재료에서 오르는 고소한 냄새까지 그는 노래처럼 즐깁니다. 어느 날 형은 시간 맞춰 오라고만 하더니 식탁에 직접 만든 라자니아를 올렸습니다. 저는 한 입 먹고 눈이 번쩍 뜨였고, 옆에 앉아있던 형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보여달라고 조르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빛나는 순간을 알면 공간 전체가 환해집니다. 외모가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손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고스란히 마음으로 전해지니까요. 빛난다고 해서 꼭 특별한 재능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선의 책임감, 그리고 진심 같은 익숙한 단어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겨울 새벽, 내무반 난방이 고장 나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모두 이불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선임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나 창고에서 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난로가 내뿜는 열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그 작은 불씨가 실내에 돌며 기적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외박을 나가는데 선임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붙잡고 집까지 데려다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행동이라는 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반짝였던 순간은 언제였지?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안아주었다든지, 친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든지, 또는 새벽 2시 잠 못 이루는 동생에게 뜨거운 라면 한 그릇 끓여주었다든지,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보물입니다. 여자를 사로잡으려면 거창한 근육이나 통장 잔고보다 이런 순간이 빛나야 합니다. 나의 따뜻함이 그녀의 추위를 덮어주는 순간, 감정은 저절로 통합니다. 이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조금 뜨겁고 멀리 하기엔 아쉬운 그 아슬아슬한 온도의 거리. 고양이가 꼬리로 살짝 쓰다듬고 사라질 때
더 귀엽지 않습니까? 데이트 초반에 제가 늘 쓰는 작전이 있습니다. 약속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준 뒤 문 앞까지 가지 않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오늘 즐거웠어요. 여기서 인사할게요. 하고 웃으며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5걸음쯤 걸을 때 빗속에서 들리는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 혹은 문 닫히는 소리에 마음이 콩콩 뛰죠. 잘 들어갔을까? 아쉬웠을까? 그 작은 물음표가 커질수록 그녀는 저를 떠올립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해서 손에 꽉 잡히면 가치가 줄어들고 손끝에서 살짝 미끄러질 듯하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한 번은 반대로 망한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흥분한 나머지 쉴 틈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새벽 바다 보러 가자고 졸랐고 오름을 4군데나 돌자고 조르고 저녁엔 흑돼지 집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24시간이 꽉 들어찬 일정 끝에 우리는 파김치가 되어 숙소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오빠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 말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한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약속을 잡아도 일정 중간에 넉넉한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백을 바람이 지나가고 그녀의 생각이 꽃잎처럼 흩날리게 놔두었더니 오히려 다음 만남이 기다려진다고 하더군요. 거리 두기의 묘미는 연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 종일 문자하며 제잘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메시지 창이 뜨거워질수록 마음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저는 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먼저 보냈으면 다음은 그녀가 보낼 때까지 기다린다. 처음에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수록 상대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섬세한 답장을 쓰게 되더군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하루 이틀 사이 보고 싶다라는 짧은 문장이 불쑥 왔습니다. 전구가 켜지는 듯 심장이 번쩍했지요. 사랑은 마른 장작처럼 들불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숯불처럼 은근히 달아올라야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감정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걸 귀가 열려있는 남자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퇴근길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상대가 푹 젖은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짧은 인사도 없이 의자에 털썩 앉아 연거푸 커피만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숨죽여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말없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네고 손등 위에 살짝 얹어 주었습니다. 달래는 말 대신 조용히 그 손을 덮어줬습니다. 10분쯤 지나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고마워요. 아무 말 안 해줘서 하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안전하게 울 수 있는 품,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어깨. 그것이 우리가 제공해야 할 가장 값진 감정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작고 깜짝 놀랄 선물, 과하지 않은 관심, 타이밍 좋은 칭찬. 주말 늦은 오후, 그녀가 야근 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크림빵을 사서 경비실에 맡깁니다. 메시지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퇴근길 배고플까봐 따뜻한 빵이 손에 닿는 순간 직장 스트레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라진다더군요. 큰 돈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거리라며 투정을 부립니다. 물론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다만 순서를 조금만 바꿔 보십시오. 먼저 주는 쪽이 이깁니다. 이상하게도 먼저 내어준 사람에게 결국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비밀 같지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진 빛은 무엇이지? 오래된 기타를 꺼내어 먼지를 털고, 반년 전 포기했던 자격증 책을 다시 펴고, 빛나는 순간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손이 근질거리겠지만 꾹 참고 퇴근길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공원 벤치를 한 바퀴 걸어보십시오. 그 빈 시간이 당신과 그녀 사이를 황금빛으로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면 묻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었어. 대신 오늘 표정이 살짝 피곤해 보여서 마음이 쓰였어요라고 말해보세요. 문제를 말로 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녀는 분명 미소로 답할 겁니다. 혹시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확실히 나의 존재감을 심어주려면 연락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성의 가슴을 두드리는 건 연락의 개수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상상입니다. 불 꺼진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올려다볼 때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상상.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할까? 그 상상은 거리가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벌어진 빈틈에 달콤한 환상이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당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짝 야한 농담도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란히 서 있다가 그녀가 흔드는 머리칼 사이로 목덜미가 보인다면 귓가에 낮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장난 좀 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참는 중이에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도 웃음을 터뜨리겠죠. 짧고 발칙하지만 선은 넘지 않는 농담은 독특한 전율을 안겨줍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카락이 살짝 서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연애의 짜릿한 전류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농담은 불꽃처럼 잠깐 번쩍여야 아름답습니다. 길어지면 뻔뻔함이 되고 과해지면 불쾌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시소 같습니다.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삐걱거리며 불안하게 기울어집니다. 내 애정과 관심이 지나치게 무겁다 싶으면 살짝 덜어주세요. 그녀가 올려다보며 왜 요즘 조용해? 라고 묻는 그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가볍게 웃으며 보고 싶었죠. 그래도 너무 붙어 있으면 질릴까봐 숨 좀 돌렸어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해보세요. 여유 있는 웃음이 그녀의 긴장을 녹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진짜 연애는 화려한 속도보다 지속 가능한 리듬이 중요하다고요. 심장이 터질 듯 설레는 날도 있겠지만 미세먼지, 자욱한 오후처럼 따분한 날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상대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따분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녀가 쓰다듬듯 웃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연애란 참 묘한 거죠. 처음 만났을 땐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하나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느 날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이야기 한 조각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요. 평소엔 밝고 유쾌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없이 창밖을 보며 사실 나 어릴 때 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갈 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확 하고 울리는 기분. 그거 그냥 스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여자가요. 평소에 밝고 당당한 모습만 보여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용기 내서 자신의 과거, 상처, 두려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건 그 여자가 지금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마음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여주고 싶은 사람으로 본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 4가지. 바로 여자가 절대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는 자신만의 비밀을 꺼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날지, 아니면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연인으로 깊어질지. 그 갈림길이 되는 순간이 바로 여자가 비밀을 털어놓는 그 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는 여자입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자신이 아팠던 경험, 상처받았던 일,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를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건 말 그대로 자신이 가장 약했던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을 꺼낸다거나 예전 연애에서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옛날 일이니까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계단이라고 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요. 나 어릴 땐 좀 내성적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죠. 만약 여러분이 그 말에 놀라거나 가볍게 넘긴다거나 공감 없이 반응하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문 닫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줬다. 그럼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갑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 과거에 감당하기 힘든 가족 문제를 겪었고 그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면요. 그냥 그랬구나로 끝낼 게 아니라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을지 상상하고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그런 반응을 통해 이 사람은 내 상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왜 그땐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바보같이 굴다니. 이런 말은요, 무심코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다시 못지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게 비난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말하고 싶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이 사람이라면 내 진심을 이해해 줄지도 몰라 하는 기대의 표현입니다.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실망은 그녀에게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됐어 라는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 여자가 아직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는 기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 외부의 압박을 이야기하는 여자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의 기대, 주변의 시선, 혹은 여자 혼자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책임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조용히 말하죠.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이 말 그냥 피곤하단 얘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진짜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한테 기대고 싶어. 근데 혹시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나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겁난다. 이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말을 참 조심스럽게 꺼내요. 그냥 쉽게 툭 뱉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꼭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남자들은 자꾸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그 회사 그만둬. 왜 그런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은 그냥 그래, 그랬구나.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 한마디를 바라는 겁니다.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는 남자들은 자꾸 실수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반대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거나.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 역시 이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다 하고 다시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관계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가까워질 기회는 없어요. 여자가 자신의 외부 압박, 감정, 부담을 이야기하는 건 감정을 나누고 싶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연인이 되는 거죠. 겉으로만 좋을 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힘든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연애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단계를 시작할게요. 앞에서 여자가 과거의 상처와 외부의 압박을 털어놓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이제 남은 2가지 비밀, 그리고 그 이후의 감정적 연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3번째는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자가 자신의 원가족,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나 형제자매와의 일, 혹은 가정에서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털어놓는다면 이건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무겁고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가족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 뿌리 같은 존재예요. 누구든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할 땐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게 불편하거나 아팠던 기억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던 여자도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순간 말이 느려지고 표정이 조심스러워져요. 그건 지금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참아야지. 형제자매끼리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녀가 털어놓은 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응어리일 수 있어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그녀는 상처받고 다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는 가장 내밀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꺼내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녀의 감정적 안식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요. 그녀가 자신의 가정사로 인해 혹시라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는 이런 가족에서 자라서 부족한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해줘야 할 역할입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환경에서 그렇게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녀가 느끼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거창한 선물이나 말이 아니라 그런 진심 어린 이해와 인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여자들은요, 마음이 달라져요. 아, 이 사람은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도 받아들여 줄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요. 이건 여러분이 그녀와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기반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신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털어놓는 여자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당차고 똑부러져 보이는 여자도요, 속으로는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여자일수록 스스로를 향한 불신이 커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이런 자기 의심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날, 나 요즘 너무 못난 것 같아. 라거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녀는 자기 안의 불안함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낸 거예요. 여기서 남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에이,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좋은 위로 같죠. 근데 그건 그녀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행동이에요.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 누군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건요,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럴 때면 정말 속상하지. 이렇게 공감해 주는 말 한마디면 그녀는 진심으로 위로받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관계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면 그녀는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사람 앞에선 나의 부족함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연애는요, 결국 마음을 여는 게임이에요. 겉으론 다 괜찮은 척해도 속으론 끊임없이 상대를 시험하죠. 이 사람에게 이 말 해도 괜찮을까? 말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눈치를 봐요. 그런데 그 모든 망설임을 넘고 그녀가 진심을 꺼냈다는 건 그녀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여러분에게 기울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그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비약적으로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자가 비밀을 말할 때 그건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있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바라는 건 해결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이해해주는 남자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해줬으니까 상대도 나를 사랑해야 해. 이런 마음이요. 근데 진짜 연애는 내가 한 걸로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어주는 데서 시작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말하는 비밀, 그건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조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무겁게, 소중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게 신뢰를 쌓고 감정을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연애입니다. 더 멋진 남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 조금은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하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감정과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이런 비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여자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진심 어린 이야기, 더 깊은 연애의 본질을 함께 나눌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